안녕하십니까. 소대표입니다. 오늘은 이제 금 투자 관련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금이 한 3개월 전까지 되게 핫했다가 관심이 없어졌죠. 하지만 지금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까지 붙여지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 번 더 증폭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시장이 특히 이런 이제 지정학적 위험이 많이 올라오게 되면 아무래도 금이 곽강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사실 조금 재미가 없긴 했었지만 연간 1년 기준으로 보면 요 보시는 것처럼 이 금 가격이 제일 좋았습니다. 이 코덱스 금 선물 ETF 가격이 거의 37, 38%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지난 1년간 보게 되면 이 둘이가 이제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한 8% 정도 올랐는데, 이렇게 파란 색깔로 표시된 거는 이제 미국 대형주 주가 지수는 S&P 500 타이거 500이고요. 타이거 S&P 500이고요. 그리고 이 코덱스 200 미국이 아니라 한국 주가 지수 코스피 200에 해당되는 성과가 되겠습니다. 이 둘이 1년간 수익률이 이제 거의 붙었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 한국 코스피가 선전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한 30% 가까운 성과를 냈는데, 이제 골드 가격이 그만큼 오르진 못했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20% 중반까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달러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미국 S&P 500은 사실 절대 수익률 기준으로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환 손실 때문에 그렇고요. 주가 지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크게 손실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성과는 아니었다. 하지만 좀 아쉽다라는 것들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나 좋은데 1년 기준으로 좋고 올해 들어와서도 좋은데 금 투자해야 되는지 한번 그 부분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금을 왜 투자해야 되느냐?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저희가 사실 눈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역대급으로 금을 계속 사모으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디어나 언론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럼 얼마나 사느냐? 그 숫자를 아무도 가르쳐 주진 않았거든요. 보시면 그 이전 10년 평균은 연간으로 한 600통 근처를 샀던 것 같아요. 글로벌 중앙은행이. 이게 글로벌 골드 협회, 그러니까 금 협회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 기준으로 그렇고요. 최근 3년 기준으로 2002년, 2023년, 2024년에 보게 되면 1000톤 이상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600에서 1100에 가까운 숫자가 됐으니까 거의 7, 80% 이상 더 많이 샀다는 거거든요. 2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7, 80% 사던 것보다 더 많이 샀다. 따라서 글로벌 중앙은행이 금을 사모으고 있다라는 부분이 여기서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도 지난 10년과 좀 다르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금 사도 되나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네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정학적 위험이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의 이제 어떤 이제 물가가 둔화되면서 아무래도 미 연준이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릴 수도 있는 부분 때문에 실질 금리가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 그러면 아무래도 금리 자체가 떨어지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가치의 어떤 저장 창고 역할을 하고 있는 금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글로벌 중앙은행 자체가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금을 되게 많이 사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보게 되면 글로벌 ETF처럼 금 ETF들처럼 한국의 금 ETF에 돈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 단위가 넘는 금 ETF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달러 가치가 떨어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달러와 금가 아니 사실 이제 상대 가치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달러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금 가격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지정학적 위험이 올라온 부분, 그러니까 미국의 또 실질금리가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고 있다는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금 ETF도 금 자체의 또 수급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달러 약세 때문에 아무래도 금의 상대 가격이 밀려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지금 금을 사야 될 것 같긴 한데 뭘로 사지? 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금을 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을 사는 방법. 일단 금 자체를 이제 현실적인 현실 세계에 사는 방법 말고요. 금융시장에서 이제 금을 사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ETF를 활용해서 살 수 있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은 금 현물 자체를 사는 방법과 금 선물 자체, 그러니까 금융 지수를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 현물 자체를 사는 방법은 에이스, 즉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하는 이제 KLX 금현물 ETF가 있고요. 이 친구가 1조가 넘었습니다. 1.31조 정도 되고요. 그 이야기는 개인 투자자들이 금을 살 때 현물 ETF를 많이 샀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가 최근 한 달 동안에 한 2.9%, 약 한 3% 좀 안 되는 수익률을 거뒀고요. 이 친구는 이제 KLX, 그러니까 한국거래소의 금현물 지수, 그러니까 현물 자체의 가격의 움직임을 쫓아가는 그런 벤치마크 지수를, 기초 지수를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드 선물이라고 부르는 코덱스, 즉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용하고 있는 이 골드 선물은 파생 상품인 선물 자체, 그 선물이 여기서 퓨처스라고 하는 파생 상품이거든요. 이 파생 상품의 골드 선물을 따라가는데 해지가 돼 있다. 즉 달러 가치를 제거한 그 금가격 선물의 움직임을 따라간다. 이 ETF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아셨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달러 표시인 금 가격을 쫓아가는구나. 이 친구는 달러의 가치를 제거한 퓨처스, 즉 금 선물 가격의 움직임을 쫓아가는구나. 그것도 달러 가치를 제거한 원화 표시의 움직임을 쫓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수익률이 설명이 되죠. 보시면. 따라면 이제 한 2%밖에 못 오른 이유가 달러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달러 가치로 표시되어 있는 금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것과 금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 사실 상충됐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 가격이 실제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못 올랐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경험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래서 하필이면 내가 산 게 왜 이 금현물 ETF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금 가격이 오른 거에 비해서 좀 섭섭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해지, 즉 달러 가치 움직임을 제거한 골드 선물 같은 경우는 8%가 넘는 거의 9% 육박하는 수익률을 냈는데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동안 그 부분을 제거했구나. 얘는 이렇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단 지금은 만약에 내가 달러가 지금부터 가치가 좋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사실 금연물 ETF를 계속 들고 계셔도 돼요. 하지만 지금 저희가 작년 4분기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원화 표시 자산을 좀 사셔라. 그리고 달러 자산 표시 자산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환을 막 이게 투자하는 컨셉이 아니라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원화 표시 자산들이 전반적으로 가치가 좀 싸다. 그것은 채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주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왕이면 달러를 좀 제거한 미국 주가 지수를 사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금도 사실 지금 유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렇게 금 현물 자체보다는, 그러니까 달러를 같이 사는 금 현물보다는 좀 원화의 가치 위주로 투자할 수 있는, 달러의 가치를 좀 제거하고 금만의 가격 움직임을 사는 것들이 지금 좀 좋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지정학적 위험이 조금 더 심하게, 혹은 이제 금융의 어떤 충격이 좀 더 심하게 이렇게 온다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달러 투자를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제일 괜찮아 보이는 움직임은 이제 금 가격 자체를 사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를 좀 제거하고 사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금 현물에 대해서 이렇게 1조가 넘는 돈이 몰리는 걸 보고 이제 운용사들이 많이 만들어냈어요. 이 금 현물 ETF들을. 그러니까 작년에 금 투자 관련된 ETF가 5개밖에 안 됐는데요. 거의 2배가 늘어서 지금 9개까지 늘었습니다. 그게 거의 현물 ETF가 많이 늘었거든요. 개인들 투자가 금 현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보게 되면 개인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던 골드 선물 ETF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성과가 더 좋았다. 왜? 달러 가치 움직임을 좀 제거하고 가다 보니까. 따라서 지금부터의 금 투자의 좋은 전략은 일단 금 가격의 움직임만 사는 것이 좋겠다. 따라서 이왕이면 해지가 되어 있는 금 ETF, 금 선물 ETF 같은 것들을 사는 게 좋아 보이고요. 만약에 이제 달러 가치가 이제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온다라는 국면이 되게 되면 이 친구를 매도하고 이쪽으로 옮기시는 게 더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세부적인 금연물 ETF에 대해서 장단을 비교해 드리지 못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다른 영상, 저희 회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오늘은 금현물과 금선물, 이게 되게 복잡하고 헷갈리는데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다.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으냐? 이왕이면 금 가격만 사는 게 좋겠다라는 것들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는 이런 세부적인 또 ETF에 대한 움직임을 또 따로 다른 영상을 통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혜표였습니다.